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자리에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자리라서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고 여기에서 다음 주에 대한 돌파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열어볼 것은 국내 시장 위기 물음표 6만전자 이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 자리를 보면서 지수에 대해서 경계감을 높여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3%가량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이탈한 구간 59,300원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과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비단 삼성전자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수 자체와 연동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만약에 6만 원 선 깨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더욱더 저희는 경계 심리를 키워야 되는 걸지 현재 상황과 지수와 좀 연동해서 설명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다가오는 23년도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기준으로 남은 23년도 사실 이 두 기업에 우리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했던 것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면 돌파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1월 달부터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지금 이 일중 차트 흐름을 놓고 보면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빨갛게 그러니까 양봉으로 끝나는 날보다 파랗게 음봉으로 끝나는 날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반도체 산업을 올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산업 자체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에서 6만 원을 못 올라간다? 분명히 지수에는 압박이긴 하지만 최근에 1주에서 2주 사이 삼성전자 흐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모자랐던 부분을 2차 전지가 메꿨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시간과의 싸움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최근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역할이 지수 바로미터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이 강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에서 정확하게 갈렸냐?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왔을 때 아마 많이들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내가 빚내서라도 산다. 그런데 지금 6만 원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 구간에서 빚내서라도 사자 이 이야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도 안 풍기는 그런 지금 뉘앙스도 시장이에요. 없을 뿐더러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느 가격대 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엔 꼭 기필코 살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침체가 한없이 이어질 거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기술력과 또 그 기술력의 이 R&D를 이제 또 빠르게 투자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시초는 좀 나오겠지만 그 기간까지 조금 괴로운 시기는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개별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 주가 향방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봤어요. 위원님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은 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벤트상으로는 또 한 번 최악을 확인할 1분기 실적.
뭐 주총, 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 자체는 있는데 이걸 보는 거는 지금은 아닌 걸지. 삼성전자 주총이 다음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부터 이제 주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나 삼성전자 있는데 주총 그 안내장 안 왔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내장 이번에 발송 안 하고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그냥 홈페이지에 낸 걸로 가름을 하니까 혹시 내가 삼성전자 주총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총을 또 이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 일단 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면이 있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재고 사이클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반대를 말씀드렸고 수급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고 사이클로 올라갔으면 6만 원을 안착을 해야죠. 더 올라가야죠. 근데 왜 갑자기 빠지죠? 어제 외국인들이 100만 원 넘게 팔았죠. 그러면서 오늘 120일 이동 평균을 깼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펀드멘탈로 저는 아직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고가 더 쌓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재고가 이제 다른 쪽에 감산하니까 재고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반사 수익을 볼 것이다.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부추겼었던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빠지죠. 근데 재고는 더 쌓이고 있죠. 이것을 쉽게 접근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펀드멘탈이 아직 살아나는 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셈법이 더 복잡해졌죠. 반도체 치법이라든지 이 세부안이 나온 걸 보면 더 지금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악재죠. 모든 기술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단순하게 재고 사이클로 접근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치법에 대한 어떤 반사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봐야죠. 차트가 120 유동평균선 오늘 갭으로 깼으면 이건 당분간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점을 어디로 잡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놓고 본다면 지금 저점 같은 경우 주봉으로 놓고 보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직전 올해 저점은 얼마였냐면 5만 2천 원 수준이었죠. 그러다 5만 5천 원 올라왔죠. 그럼 그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오늘 얼마죠? 5만 7, 8천 원 정도에서 7천 원 정도에서 멈춰줘야죠. 5만 7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다시 저점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저점 잡는 선들이 이어지려면 5만 7천 원을 버텨줘야 돼요. 지금 저의 관심사는 겁니다. 5만 7천 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6만 원 다시 가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 6만 원을 여기서 버텨주면 제일 좋은 거고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종가상에 6만 원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못 올라간다라면 5만 7천 원을 버텨줄 수 있겠느냐. 5만 7천 원을 못 버텨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하방을 열어놔야 되느냐. 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좀 둘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에 깨지는 순간 지수가 2,400을 깼죠. 그러면서 이제 뭐 LG엔솔이 올라올 때마다 지수가 받쳐줄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깨고 내려가면 다른 쪽에 대한 여파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지수가 불안한데 어떻게 개별 종목을 매매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수 상관없이 개별 종목을 매매했다는 것은 지수가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수가 조용히 있었으니까 했지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그것도 조금 저는 비약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에서 버텨주느냐가 앞으로 모든 주식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지금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빈속도 필요하고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조금 더 냉철히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펀더멘털 측면에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왔으면 분명 좋겠습니다. 올 겁니다. 우리 기대해 봐야죠. 네, 기대를 함께 해보면서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좀 길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 모아졌다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아직까지 가져도 되나요? 또 물음표 던져봅니다. SK 이노베이션만 웃는 2차 전지라고 적어놨는데 SK 이노베이션만 웃는 건 아니고요. 사실 2차 전지가 일제히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슈를 가진 쪽은 빨간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회복력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요. 이사님 궁금한 것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SK 이노베이션 필두로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뉴스에 언급이 같이 되는 종목들이 꽤 있고 이 종목은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관심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 이러한 기업들 혹은 배터리 셀 기업들의 주가가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반도체도 좋았고 혹은 자동차 쪽도 좋았다면 시선이 더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여전히 2차 전지에서 덜 오른 종목군들을 찾아다니는 투심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그 투심으로 인해서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그동안에
대다수의 종목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반응을 받지 못했던 종목분들이 오늘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이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또 움직일 2차 전지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저는 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과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IT 하면 CES 가전박람회 굉장히 중요하게 봤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CES 이 박람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인터배터리라고 하는 이벤트에도 네.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또 인터배터리에는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높은 주가의 모습을 보였던 양극재 기업들이 모두 나오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의 신선한 재료나 뉴스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시황 기사를 보면 그동안은 유럽에서 나오는 뭐 핵심 원자재법을 키워드로 해서 좀 묶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사실은 이 인터배터리에서 무엇을 공개한다. 이런 이벤트로 많이 오른 종목이 많아서 조금 더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각에서는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저는 이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면 약간 또 차익 매도 물량이 재료 오히려?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이는 것은 이 또한 당연히 수급 논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재 배터리셀은 지수도 불안하니 여기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혹은 매수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덜 오른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더라도 똑같이 물리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지금 종목에 조금 더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자금들의 순환이 더 빠른 지금 시장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그럼 빠지더라도 지금은 진입할 시기는 아닌 걸로 저희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일단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약간 여러분들이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의 입장이 돼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2%대 낙폭을 보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2% 가까운 하락을 보임에도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럼 결국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럼 다음 주 초에 한번 글로벌 시장 열리는 거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에 저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뭐 낮은 가격에 사자라는 전략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음 주 초에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할 것 없다. 네. 자, 그러면은 위원님과는 이거 궁금해요.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앞서 삼성전자 하면서는 수급 논리 그러면서 아직까지 펀더멘털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걸로 좀 마무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각형 배터리입니다. 여기는 수급은 뭐 중요하겠지만 수급만이 아니라 어떤 매출처가 있는지 어디에 통로를 뚫었는지 이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이제 안 좋은 시크니컬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승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충돌하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과의 관계, 밸류에 대한 관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와 셀은 좀 구분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끌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어제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고요. 여전히 지금 셀 쪽은 확장 국면으로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결국 소재를 받아서 셀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이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회사가 몇 개 없죠. 네. 글로벌리 우리가 딱 쳐다봐도 중국 빼고 나면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하나 이제 막 신생되는 거, 미국엔 아예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쪽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은 살아 있는 거죠. 자, 이제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결국 양극재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라. 그렇지만 싸게 사라. 라는 거죠. 좋은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주식은 틀림없는 업종이고 이 업종이 우리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좋은 업종과 기업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전히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뭐 에코프로를 필두해서 변동성이 생기니 오히려 이런 쪽 셀 쪽에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또 한 가지 심정은 특히 셀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고점에 잡아도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소재가 아니라 셀이 셀이죠. 그쪽일까요? 지금은 소재는 조금 부담됩니다. 밸류가. 근데 셀은 어쨌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재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소재는 조금 밸류가 높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셀 쪽은 셀도 밸류가 높지만 그래도 물려도 좀 편한 자리에 물려야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물려도 지금 셀 쪽에 물리는 게 차라리 낫지 소재 쪽에 물리는 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요것만 짧게요. 해외발 모멘텀을 기대하시는 분 중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셀보다는 소재 쪽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거긴 동의합니다. 소재가 결국 뒤에서 웃는 건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 밸류를 한 달 내내 먼저 땡겨왔다라는 거죠. 미리 밸류를 예. 거기에 측정된 상태. 이슈에 따라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도 좀 냉철하게 봐야 그렇죠. 되는 예. 것 같네요. 2차 전지 이야기해봤고요. 저희 이제 3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키워드 언급을 해볼까요? SM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매일마다 저희가 할 이야기는 있지만 매일마다는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다시 엔터주와 함께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SM 질문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시끄럽고요. 긴장감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만 원 선 아래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님? 일단은 어렵죠, 이거. 그렇죠. 네. 매수하고 싶은 자와 또 매도하고 싶은 자의 엄청나게 치열한 지금 눈치 게임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 위치는요. 저는 뭐 지금은 SM과 하이브, 카카오의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히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부터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거의 극소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을까 생각하면 9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저는 12만 원 혹은 15만 원대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와 카카오가 한 번씩 주고받고 여기서 누가 또 이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릴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았는데 저는 이런 거에 베팅을 하시는 것은 올바른 투자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SM의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화면에는 저희가 이제 주봉으로 보여드리니까 이게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면 올라갈 때는 갭으로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만약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전날 종가에 사서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지 SM은 지금 트레이딩 기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매매를 통해서 만약 수익이 뭐 30%, 50%, 70% 낼 수 있고 대신에 리스크가 10%, 20% 안에서 이제 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막 높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변동성이 커져버리게 되면 또 아래로는 엄청나게 큰 이 스트레스와 낙폭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서 저는 SM을 굳이 지금 우리가 너무 열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 지수가 내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혹은 가격적으로 지금 낮아진 종목군들과 섹터와 업종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혹은 저의 개인적 취향과는 지금 너무 맞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M의 현 상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엔터 봤을 때 펀더멘탈 측면으로의 가치는 뒤로 물러나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사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엔터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JYP가 지금 대장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JYP도 사실 현 구간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좋은 이야기들을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땡겨와서 주가를 좀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는 뭔가 확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하이브와 카카오 혹은 SM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엔터주들은 차익 매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할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위원님께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SM을 뭐 사라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SM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SM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카카오가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입니다. 하이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18만 원을 부른다 얘기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자금 조달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공개 뭐 그걸 청구한다 그 나올 때까지는 15만 원에서 안 움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이브가 18만 원, 17만 원을 안 부르고 15만 원에 끝나면 공개 매수가 끝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가격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 끝나도 15만 원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이건 공개 매수 하기 위해서 15만 원에서 15만 원을 부른 것이지 이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15만 원이니까 혹시 내가 지금 SM이 14만 8,100원이니까 이걸 사갖고 15만 원에 내가 주면 뭐 1,000원, 2,0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내셔야 돼요. 22%. 양도소득세 22% 여러분이 신고하고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SM을 볼 때는 이것은 갖고 계신 분들이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에 접근하셔야지 이 가격에 신규로 매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도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나는 더 올라갈 걸로 볼 거야. 근데 하이브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주가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로 카카오가 S와 하이브가 다시 이제 또 가격을 부르기 시작하면 SM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죠. 하이브와 카카오는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질 겁니다. 자금 1조가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셈법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SM 이렇게 초반에 상황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 잡음이 되게 많았을 때 네. 그래도 다른 엔터주는 괜찮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쪽은 여전히 괜찮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때부터 JYP 엔터를 네. 추천을 드렸고 수익률도 내드렸고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한번 책을 실현하십사라고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JYP 엔터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봐요. 시장 자체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숲이 불을 타고 있는데 나무가 생존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견해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일단 한번 좀 쉬고 다시 판이 깔릴 때 그때 또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이슈에 따라 탄력성이 강하고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보일까요? 저희 1위, 2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위로 준비한 내용은 어제도 한번 저희가 커버해드렸던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짧게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못 오른 종목이 또 갑니다.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자, 로봇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제와 오늘 시장의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살아있는 로봇주에 대한 특징은 뭐라고 이사님 봐야 될지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결국엔 상용화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LG전자의 모티봇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로봇 섹터 전체가 지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좋은 뉴스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로봇 쪽에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시세 분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연속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도 일단 당분간은 시장이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디 쪽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까라고 하면 많이 오른 종목에 이제 투자한 자금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한 자금들이 만약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흔들릴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로봇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생각을 너무 굳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절반 혹은 그 이상의 비중은 이제부터는 확정을 좀 지어줘야 된다. 이 테마주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대감이 오를 때는 다른 것 없이 다 오릅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무섭습니다. 그 주가에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그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황 전반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가정되는 상황까지 오면 로봇은 다시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시는지. 무조건이라는 무조건. 표현을 제가 오. 써드릴게요. 무조건 해도 지금은 된다? 아니지만 네.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로봇과 AI는 앞으로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가장 팩트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단서 네. 달아주셨어요.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에는 많으실 것 같아서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신성장 동력으로 언급된 섹터 가운데 로봇이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을까요?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네. 근데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는 하나 담아놓으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결국 이제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휴먼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죠. 근데 그 로봇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려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장기 가치 투자하고 미래에서 투자하겠다. 이걸 트레이딩하지 마시고요. 좀 묵직한 종목, 큰 종목들을 오히려 담아놓고 그냥 묻어두시는 걸로 그렇게 가면 3년, 5년 뒤에는 정말 개화되는 좋은 업종이 될 것이다. 키워드 조금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주도 조금 넓어서 스마트 저는 오히려 팩토리라든가. 대기업과 뭐 LG전자도 로봇일 수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되고 나면 그건 뭐 당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종목들이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포인트까지 언급받아봤어요. 저희 하나 더 볼 건데요. 1위로 올라와 있고요. 어제 오후부터 핫한 키워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양자 기술 테마입니다. 이름을 듣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세가 워낙 세고 성격이 궁금해서 들고 왔습니다. 제품 본격 심사,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 아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뭐 해외 진출, 여러 가지 카테고리는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눈덩이처럼 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이사님,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네. 지금 양자 기술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러브콜을 이렇게나 보내는 상황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됩니까? 어려우니까요. 있어 보이니까. 어려우니까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거든요. 네. 제약바이오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뭔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잭팟 기대.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 크게 나오고 사실 지금 단어를 제가 좀 뽑아보면 국가정보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뭐길래 엄청나게 지금 발전된 기술인가 싶은 이러한 또 착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암호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해킹을 할 수도 불가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보안을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제 기술력을 높여준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지금 해당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만약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로봇으로 가고 있고 AI로 가고 있고 또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또 크게 팽창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생활에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 투자자 분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양자, 암호 이러한 관련 테마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갭상승 출발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밀려 내려오는 음봉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섹터를 너무 길게 보고 뭐 투자를 하자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수급적으로 그러면 AI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 다르죠.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간략하게만 양자 기술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과 함께 AS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오늘 네. AS와 원픽이 있으신데요. 일단 화신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는 구간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희가 최고가 기준 목표가 달성한 구간 어떻게 화신에 관해서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결국엔 자동차주도 동반해서 크게 성장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이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완성차보다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저는 자동차 부품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최근에 또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좀 가지고 온 종목은 아이러니하게 반도체에서 좀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당분간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장비 쪽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익 IPS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덜하면 시장에서 도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서 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TSMC보다 혹은 미국의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더 좋은 수율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부터는 큰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는 장비 쪽의 매출은 분명히 양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노려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장비주들 한번 현재 구간에서 사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8,000원에서 3만 원 매수밴드 안에서 최대한 한번 모아보시고 2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 대신에 올라갔을 때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원픽은 시장에 안정 신호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메리트가 크게 가졌을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픽 가져오시면 그때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 안도감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저희는 생각을 일단 해놓고 있을게요. 창조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